자, 2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한국의 비핵화인데 문재인이 김정은과 4.27 판문점 회담에서 그 말을 합의했고, 또 트럼프가 그때 문재인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해줬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 나왔고, 결국은 북한이 미국의 본토에 있는 핵도 없애라고 할 거라 했는데 그 말이 결국 나왔어요. 이번에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요. 그리고는 미국이 이제는 돌아가 버려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안 쓰고, 이번에 문재인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나온 이 발표문에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CVID니 FFVD 같은 포괄적 비핵화라는 말도 다시 쓰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 1년 2개월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에 제가 트럼프 욕을 많이 했는데, 또 한국에 이 트바라고 트럼프 뽕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아주 비판들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보다 좀 앞서가면 욕을 엄청 먹는 게 내 운명이다. 내가 신재민이 좀 이상하다 했지요. 또 그때도 저한테 아주 욕들 많이 하더만 사람이 어찌 그리 냉정하냐, 뭐 잔인하다, 이상하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과 트럼프와 김정은이는 사랑에 빠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불륜관계인데 결국은 문재인이 양쪽에서 뺨을 몇 대씩 맞을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북한은 문재인한테 돈도 이제 뭐 뒤로 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넣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이 제재 완화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주민 전부가 우리 수령이 하노이까지 큰 소리 치고 기차 타고 가더니만 쪽박 차고 왔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한국 같으면 국회에 북한에 힘 좀 쓴다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미국이 하노이까지 날 불러서 갖고 놀았다. 다시는 안 쏘겠다. 너가 실수한 줄 알아라. 앞으로 이 배 고프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싸우자. 이렇게 까버린 겁니다. 적어도 김정은이는 오늘 그 신원식 장군하고 제가 했던 이 굿모닝 유핑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직하기나 해요. 옛날처럼 속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재인은 제가 어제 한국에서 제일 먼저 특사 북한에 보내는 거 거부당했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어느 신문도 보도하지 않다가 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특사 보내려고 하노이 깨진 뒷날부터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북한이 특사는 고사하고 한 라인 전화도 아마 안 받을 거예요. 모든 북한과 라인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국민 앞에 지가 했던 가짜 비핵화 평화 사기 쇼가 내가 참 잘못했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그만하겠다고 해야 되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저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어쨌든 회담 좀 하자고 아주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이 제가 볼 때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한국하고 당분간은 상대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도 제대로 접촉하지는 않고 미국이 조건을 낮춰서 오라고 할 겁니다. 아마 자기들이 하노이에서 했던 수준으로 조건을 낮춰서 들어오면 우리가 만나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도 북한 문제가 과거에는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고 정권 초반기부터 흔들려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공으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뮬러 특검인가 그것도 약간은 한 수 벗어났고, 그래서 현재 북한 문제를 가지고 더 가다가는 그 눈치는 빠른 사람이에요. 자기 신상에 이롭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가고, 다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하지 말고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이제 북한과 좋은 관계다, 뭐 천천히 하자, 시간이 걸려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비핵화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미국도 서둘 필요가 없고, 김정은이는 제가 볼 때 한 2, 3년은 버팁니다. 미국에서 뭐 1, 2년 안에 끝난다, 어쩐다 하는데 한 2, 3년은 버팁니다. 북한에는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살고 요즘 배급도 안 하잖아요. 평양에 지 데리고 있는 똘마니 한 50만 명 이 정도만 먹여 살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한 2, 3년은 버틴다. 자, 버티면서 내가 그냥 버티냐. 이제 좀 있다가 안 되면 다시 미사일을 슬슬 끄집어내서 미사일을 쏜다 이렇게 하고 실제 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위협을 더 나가면 미국이 진짜 화가 나서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남한을 두들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요. 미사일을 쏴도 미국이 협상하자고 네 조건 들어줄게 안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남한을 두들겨서 재래식으로 공격을 하거나 시비를 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골치 아프니까 그만해라고 하고 중국도 나서고 이러면서 또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보겠죠. 근데 올해는 내가 볼 때 무조건 안 할 것 같아요. 왜? 북한이 가장 몸값이 센 시점이 제가 얼마나 작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내년 1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1월, 2월, 3월이 북한이 몸값이 제일 세지는 순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한국의 총선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하노이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머니까 작년 6월 달에 하고 내년 1월 달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한국말 듣고 가봤는데 쏘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발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기한테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미국과 이렇게 유럽 여러 나라 일본 등이 다 감시하는데 이제 석유로 불법 한적하기도 점점 어려워질 거고 석탄 밀수도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당분간은 한국 저놈들 상대하지 말자고 하면서 한 발 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도 북한을 내버려 두는 식으로 빼야 되는데 문 정권이 끊임없이 미국에 무모하게 접근을 하죠. 미국이 빅딜이 아니고 굿 이너 딜, 스몰 딜, 얼리 하베스트니 이렇게 해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고 사찰 검증을 받지 않는 선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한과 협상을 좀 해주라. 그거는 몇 번 협상해서 서로 관계가 진전되면 나중에 리스트 낼 거다. 지금 한국은 그걸 미국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안 들어줄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연말까지는 계속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협상하는 듯 보이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은 마음 비우고 내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수시로 미국과 한국을 불편하게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고민 중에 하나는 문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판단이겠죠. 자, 문재인한테 쏘간 거는 세상에 사기쳐도 북한의 김씨 왕조한테 사기친 놈은 남한의 문밖에 없다. 저 남한의 문가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이럴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 봐서는 이것들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한국에 지금 북한판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친북 세력들이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부터 정교조 참여연대부터 온갖 친북 세력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대한민국의 국방이 해체되어가고 한미동맹이 와해되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종북 정당들이 이렇게 이제 활개를 쳐가고 있고 종북 세력이 저렇게 광화문 내거리에서 한국당 의원 방을 점거하고 김정은 강남 환영 백두 무슨 칭송 위원회니 이런 걸 만드는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김원봉이한테 훈장 준다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거는 대남 전략에서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다. 사기꾼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한테 필요한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걸 죽이지는 말고 길을 들여서 적당히 끌고 가자는 쪽으로 뒤에 그 소리 내지 마요. 예, 그래서 문재인이 그런 관점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김정은이 그런 관점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죽이지는 않되 그 문재인을 적당히 끌고 가면서 이제 그리고 냉정함은 그대로 보여주면서 미북 관계에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올해 이제 연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총선 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김정은이 과연 총선을 그냥 넘어가겠는가? 내년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민주당을 이기게 되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문재인이 임기를 못 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보수 정당이 총선을 이기고 문재인이 탄핵이 걸리거나 길거리에 이제 기세등등해진 보수 세력들이 한마디로 길거리를 점령하고 문재인 나와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김정은으로서는 내년 대선에서도 결국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한국에 지금 저렇게 노력해서 키워놓은 주사파가 보수로 정권이 되게 되면 괴멸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총선에서 문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어떤 형태로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그러면 북한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 간에 모종의 딜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핵화는 진전시키지 않은 채 남한과의 북한과의 관계에서 김정은이 방남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꾸미려고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내년 봄쯤에 아예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인기도 없으니까 그냥 대선을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냥 빠지게 되면 아마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부통령 펜스가 제일 유력해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이 매우 강성으로 가면서 북한의 변수가 내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오히려 미국 펜스 후보를 더 도와주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어쨌든 버티고 앉아서 또 대선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대선 후보로 뛰게 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이 사고를 크게 쳤어요. 미국 근처까지 ICBM을 발사한다든지 훨씬 나아진 핵실험을 해서 미북 간의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가 극적으로 트럼프와 다시 딜을 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으로는 매우 불안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내년 대선을 뛰게 되면 북한이 아마 미국과 최악 상황,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가 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한 방을 때려서 그 다음에 타결하는 이런 방식을 공통으로 쓸 거냐. 한국은 한국대로 따로 분리해서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분리해서 할 거냐. 이게 이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합의를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이렇게 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김정은이 마지막 남은 수는요. 비핵화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 검증까지 받겠다고 하고 제출하고요. 곧바로 평화협정 선언을 해주라. 그냥 종전도 필요 없다. 그리고 유엔사만 해체해주라. 우리 다 할게.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요. 트럼프나 문재인이 진 게 아니라 김정은의 그런 승부수, 마지막 승부수.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한번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그런데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사찰 검증받으면서 핵 리스트 제출이 맞는가 검증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비핵화를 착수하면 비핵화가 완전히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단 내년 총선과 내후년입니까? 2022년에 한국 대선만 겨냥해서 핵 리스트를 던지고 그리고 한 2, 3년 가다가 일부만 폐기하고 2, 3년 가다가 또 한국 대선까지 이겨놓은 상태에서 엎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는 정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에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만나자 하면 트럼프는 곧바로 미국은 북한한테 엄청난 선물을 던져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미군의 지휘 변동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와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버티면 버틸수록 그런 극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는 순간이 더 올 수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 핵리스트 제출한다라는 게요. 지금부터 열심히 중국으로 빼돌려요. 중요한 핵시설을. 지금 미국이 알고 있는 최대치,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냐? 미국이 통상적으로는 한 30개, 최대로 한 60개쯤 있을 거다. 그런데 올해 1년 안에 4개쯤 더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 2018년 1년 안에, 그리고 10개쯤 더 만들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미국도 정확하게는 모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북한 전력을 뒤져봐야 플루토늄이 얼마고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쯤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정확하게 확정 지으려면 1, 2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사이에 북한이 중국 국경 쪽으로 핵무기를 상당히 맡겨 숨겨놓고 그 다음에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하는 수를 던지면요.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사 해체까지도 몰고 와버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김정은 입장에서 비핵화를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서 미국한테는 비핵화 하겠다고 하면서 핵리스트를 던지고 사찰 검증 일정을 밝혀버리면서 향후 한 2년 정도를 그래서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총선 이기게 하고 문패거리를 다음 대선에서 이기게 할 때까지만 끌고 간다는 부분이요. 그러고는 적당한 시점에서 북한이 터집 잡아서 또 판을 엎었다가 그러면서 결국 핵을 몇 개는 인정받는 식으로 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의 카드는 북한이 쥐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재인이가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김정은의 의도를 우리가 뭘 믿고 선의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그동안에 더 이상 문재인이 비핵화를 추진 못할 정도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서 김정은이 한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녹록치 않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이걸 가지고 문 정권을 흔들어버리고 그야말로 한국의 정권이 세계적으로 전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유엔도 미국도 일본도 다 나서고 있는데 당사자가 뒤로 북한에 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달러를 줬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면 그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문 정권에 대한 거의 보수 진영의 불복종 운동에 들어가서 다 잡아가라 하고 이제는 우린 너네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너네들의 국가기관을 너네들은 북한의 간첩 집단이다. 이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끌려가면 김정은이 마지막에 핵리스트 제출한다라는 이 수를 던지는 순간에 정말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김정은은 이번에 그걸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끼고 있는 거죠. 최대한 늦게 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늘어나고 있고 북한의 ICBM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시간을 벌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목숨을 던져서 문 정권이 더 이상 북과 사기 비핵화를 못하도록 하고 한국 정권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하고 그런 딜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한국이 빠져버리면요 미국이 북한하고 딜 못합니다. 왜? 지금 월남전처럼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뭐 군인을 보내서 희생시키면서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이 사기 비핵화에서 빠져버리면 미국이 김정은이 핵리스트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한국을 빼고 일방적으로 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압박을 하도록 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 4년 더 가면 북한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무너지느니
속여서 핵리스트를 제출해서 전체 한국과 미국의 정치판을 흔들어버리는 길을 택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데 왜 죽는 길을 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황이 끝났다고 안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그걸 본다면 약간의 사명감이라도 있다면 한국당이 모든 걸 다 던져서 세컨드리 보이콧을 하자고 나서고 미국 대사관 앞을 거의 보수 시대가 점령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한테 완전히 그냥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있다라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이걸 막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의 내년 총선을 누가 이기게 하는가, 한국의 다음 대선을 누가 되게 하는가, 이거는요 김정은이가 칼을 쥐고 있는 거지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그냥 국민의 여론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선거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에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날 트럼프 기자회견하는 표정도 이상하고 말도 헛소리고 그 합의 내용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런 합의를 했냐? 그러면 그 다음 날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이 그동안 헛짓을 했다라고 이건 사기다. 이래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언론이 싱가포르 회담을 보도하는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왕창 표를 몰아줘서 싹쓸이를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국민들이 또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지금 북한에 대한 입장이 저건 사기다. 이제는 문재인이 무리한 일을 했다. 이런 여론이 점점 커져가더라도 어느 순간에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고 하고 핵리스트 제출하겠다고 또 쇼를 하면요, 금세 또 80~90%가 찬성한다고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여기 오신 분들 빼고는 다 낮습니다. 시청하시는 분 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짓지 못하고 김정은의 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면 보수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보수입니까? 그런 걸 떠나서라도 가치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집단은 괴멸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민족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요, 세계를 상대로 한국 국민들이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북한을 유지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게 하는 민폐까지 포함했어요. 자, 저러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딜 치기 직전에는 아마 미국 근처까지 ICBM을 몇 개 날려보내고 미국이 요격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 난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저게 확 돌아서, 저기 뭐 국회가 있습니까? 국무회의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지 마음대로 타이밍을 결정하죠.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가서 갑자기 핵리스트 제출하겠다고 확 돌았을 때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야, 드디어 평화가 왔다, 전쟁이 아니라. 그러면서 확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누가 결정합니까? 김정은이가 결정해요.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가 청문회를 할 때 시간을 잡았지 않습니까? 일부러 한국하고 북한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트럼프가 오히려 그게 역작용이 일어나 버린 거죠. 내가 지금 위기인데 북한하고 딜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까지 생각을 못하고 희희낙낙해서 잘 될 거라고 한 거죠. 작년에 6월 12일 날짜를 누가 잡았다고 해요?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 잡았죠. 6월 13일 선거를 앞두고요.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궁극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궁극적으로 김정은이의 한 방이면 한국과 미국의 총선 대선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전까지 굉장히 극적으로 몰아갔다가 마지막에 카타르시스 시키는 그런 영화 장면처럼 몰고 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세컨드리 보이콧이라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걸고 여기에 집중 투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무슨 황교안이 뭐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없다. 오해를 받는다. 경제를 망친 책임을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황교안 입장을 왜 걱정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저는 표정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내에 소나기의 문제로 두 번 사과하는 걸 보고 나는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저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서로 깍지 달고 있었대요.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문정권을 상대로 싸우기 전에 저 황교안하고 한국당 지도부부터 처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파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프랑스에서 좌우파가 수십 년을 집권해왔고 주로 우파가 더 많이 집권했는데 순식간에 프랑스의 기존 좌우파가 고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는 마크롱이 됐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슬로베니아에서 정권이 부패하니까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여자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똘똘 뭉쳐서 황교안을 한국당을 밀어서 문을 쫓아내자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오늘 전략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3장대도 김정은이가 그런 수를 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이 판을 자기가 얼마든지 끝을 낼 수 있다라는 시간도 방법도 지가 원할 때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내가 한 발 물러설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수의 전체 의제가 되도록 해서 한마디로 문 정권을 집중 공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나서고 또 안 나서면 한국당의 지도부를 교체하고 저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제가 볼 때. 저 가짜 지지율입니다. 문이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싸우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가짜 지지율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여론조사에서 정권의 편을 제일 많이 드는 회사가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이 되기 직전까지 황교안 지지율이 전체 대선 후보 중에 압도적 1위라고 하더니만 이제 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낙연이가 1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황교안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데 하나가 그러면 하나라도 정상이어야 되는데 저 황나가 둘 다 완전히 짝퉁이에요. 판사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려면 어떻게 한 번에 저럴 수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는 말을 굉장히 자제해 왔는데요. 이제는 내 저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세컨들이 보이콧에 나서면요. 대통령 만들다 해보세요. 그런 걸 그거 하지 않고 저렇게 피해 다니고 또 문정권의 지금 비리 손혜원이든 드루킹이든 특히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은 흔적이 다 있잖아요. 저거는 두들기면 끝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자꾸 이야기해 봤자 그냥 제 이 알고 있는 정보가 그냥 소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우리들 병원 의혹 같은 게 또 터져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컨드리 보이콧을 중심으로 해서요. 보수가 세컨드리 보이콧 찬성한다. 경제가 망가지면 어때요? 맞습니다. 어차피 망한 경제인데 더 망가질 게 있어요? 예. 은행 한두 개 문 닫으면 어때요? 완전히 문을 닫아서 세컨드리 보이콧에 걸려서 남동발전이 북한 석탄 갖다 썼지 않습니까? 밀수? 완전히 문을 닫아서 전기가 좀 꺼져야 국민들이 컴컴할 때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을 닫아서 예? 한국에 철강이 생산 안 돼야 국민들이 정신 좀 차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진실이 더 중요하고 적에게 붙어먹는 한마디로 반역자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모시고 못 산다. 간첩 집단이다라고 하고 이 당연한 저는 문이 세컨드리 보이콧에 걸려서 문의 정권과 문의 정권의 정보기관이 저는 100% 뒤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다루는데요. 검찰이 묻지를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에 누구 만났냐? 다 해가지고 그 뭐 발전산이 제철사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오파상 하던 망한 사람 몇 명 모집해서 위장 회사 차려서 그걸로 들어올 거니까 너네 회사 이름으로 받고 몇 프로 먹으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갖고 왔고 어디를 갖다 줬고 돈을 어떻게 붙였는지를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난 적이 없대요. 북한 사람. 북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기름을 갖다 주고 어떻게 석탄을 가져옵니까? 그럼 만나서 해결해 주는 거는 딴 데서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만약에 회사를 차려서 북한에 밀수를 하는 회사를 차려서 정보기관이 그 밀수 총책이 되고 국민의 예산으로 그걸 해줬다면 이건 이런 놈들을 용서해서는 안 되죠. 그때는 전 국민들이요. 그야말로 다 잡아가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 브리핑은 따뜻한 봄날에 한번 계속 촉구하다가 안 하면 한번 집회를 세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여가서 여기에 안 나서는 황교안을 끌어내는 걸 집회의 최고의 과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보수 대중들을 저는 이 보수의 많은 뭐 게릴라 언론들이 있지만은 타락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시각을 눈을 똑바로 뜨고 진실이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진실을 캐려고 노력을 하고 싸우려고 해야지 무슨 대세론이 무슨 보수 단결이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데 속아서 넘어가면요. 그건 약도 없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한국의 이 기존의 이런 보수 정당이나 세력은요. 총선이나 대선에 이런 식으로는 못 이깁니다. 선거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대선 때 아마 길거리를 좌파 세력이 거의 점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대선 직전에 뭔 건수를 만들어서 촛불 시위를 하고 국가기관을 위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선거가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지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야당일 때도 그걸 해서 정권을 탈취했는데 지금 이제 문 패거리는 정권을 잃으면 다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제가 볼 땐 간첩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저질러졌는지에 대해서 아마 교도소를 한 10개쯤은 더 만들어야 되고요. 저 사람들이 다 합치면 한 3만 년쯤 깜빵을 갈 수도 있고 사형도 한 수십 명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질른 게 있는데 권력을 잃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밤에 무슨 꽃 보러 다니셔야 되는데 저 보러 와서 아주 죄송합니다. 오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